저 페이지 몇 페이지죠? 231. 페이지 231이요? 자, 231. 목적의 사회적 다양성. 이 목적의 사회적 다양성, 이것은요, 전체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 알겠죠? 그러면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는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 그 자체가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 도박 자금을 주는 거죠.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닌데 그러면 내용은 괜찮은데 어떻게 되면요,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면은 103조 위반될 수 있어. 왜? 이혼을 하지 않는다. 우리 절대로 이혼하지 말자. 우리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평생 여기에 근무하겠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강제하거나 또는요,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이런 반사회 질서를 말한다. 항상 반사회 질서를 말한다. 불법이라고 그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을 불법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회 질서는 103조 위반으로서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럼 불법 조건, 그러면 조건이 무효가인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금전적 대가가 결국, 올해 좀 이따 보겠지만 돈하고 관계가 되면 무조건 103조 위반이에요. 알죠? 103조 위반이다. 그 다음에 여기요, 동기가 반사회 질서죠. 잘 봐. 얘는 동기죠? 받는 사회 질서를 말한다. 반사회 질서를 말한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죠. 불법이라고 하죠. 반사회 질서를 불법이죠. 동기의 불법이라고 그래. 우리는 동기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동기의 착오, 또 하나는 동기의 불법.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고, 동기의 불법은 뭐가 된다? 무효이다. 다시, 동기의 착오는 엄할 수 있고 취소, 동기의 불법은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표시되거나,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돼. 왜? 동기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동기의 착오에서는 뭐라 한다?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된다? 유발된다. 그런데 동기의 불법에서는요, 표시되거나 알려진다.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동기의 불법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동기의 착오는 뭐가 된다? 취소할 수 있고, 차이가 있단 말이죠. 다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불법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무효가 된다. 왜요? 불법이란 말은 103조 위반을 얘기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첩계약이죠. 이제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첩에 있어서 본처의 사전 승인, 본처가 사전 승인해도 첩을 두는 것은 무조건 그것은 불법행위가 돼. 불법행위. 처가 사망하거나 내가 본처하고 이혼하면 내가 나하고 혼인신고할게. 혼인신고, 그것도 이걸 부수적 약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103조 위반이 돼. 그 다음에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이라는 징여죠. 잘 봐봐요. 우리가 이때 부부생활의 부부는 뭐냐? 부첩이에요. 부첩. 첩이요. 너 만약에 첩 생활을 종료하면은 내가 너한테 증여했던 거, 증여했던 거, 집을 내가 해제하겠다 이 말이죠. 너 내 첩이 되는 것을 그만두면은 내가 너한테 증여했던 것을 해제하겠다, 다시 찾아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 아파트 가지고 싶으면 첩 계약을 종료해라,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첩 계약을 종료하지 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은 뭐다?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고 증여계약,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증여계약,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103조에 뭐가 되는 경우? 위반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평생 동안 일정 기간이죠? 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평생 동안 개업하지 않는다. 일생 동안 개업하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업하지 않는다. 평생 동안 개업하지 않는다. 일생 동안 개업하지 않는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나왔죠? 일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나요? 일정 기간.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다? 상당 기간이야. 상당 기간. 똑같은 말이죠? 일정 기간, 상당 기간.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유효가 돼.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나는 여기에서 근무하겠다. 안 되죠? 내가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여기서 근무한다. 너는. 그것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EPL이랑 여기 보면 축구 선수들 보면 계약 기간이 6년, 7년 이렇게 하죠? 평생 종신 계약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5년, 7년 어떤 사람들요? MLB 같은 거 보면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계약하죠? 10년 일정 기간이죠. 평생이 아니죠.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평생 동안 우리 팀에서만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 근무한다는 수행의 약정,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그래서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일정 기간은 평생 동안은 위반이다.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된 동안, 평생 동안이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이죠. 유지된 동안. 알죠? 이 처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을 붙이는 약정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남자가 맞아 바람을 피워가지고 불륜이 돼가지고 이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너한테 내 부동산 줄게. 내가 절대로 이제 앞으로 바람 안 피울게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대신 우리 부부관계가 유지된 동안 우리가 이혼하기 전까지는 너 멋대로 처분하지 말고 나하고 상의해서 처분하고 내가 또 잘못해서 이혼하게 되면 그때는 너 마음대로 처분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평생 처분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언제까지?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알겠죠?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강박이죠. 이런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 항상 강박은 지인이냐 비지냐 이게 하나 있고 유효냐 무효냐가 있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단지 법령이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는데 불과한 때는, 즉 우리가 불법적 방법이라는 것은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했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그것은 취소라고 그래. 취소. 무효라고 볼 수 없단 말이죠. 만약에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강박의 정도가 뭐라든지 극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뭐가 돼요? 박탈. 이 두 가지 말이 있을 때만 그것은 무효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이 여기서요, 국가기관이 강박했다. 국가기관이 강박을 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이것은 취소예요. 국가가 강박을 해도. 왜? 무효란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박탈, 극심.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돼. 그 말이 없는 한 무조건 뭐가 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되거든요.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우리는 진이냐 비진이냐를 얘기할 때 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이는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표의자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죠.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그것을 우리는 강박이라고, 아니요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그럼 내심의 효과 의사가 뭐죠? 진이죠. 진이가 결여됐다 그럼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강박은 진이냐 비진이냐를 얘기했을 때는 무조건 진이 있는 의사표시고, 취소냐 무효냐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취소이고, 무효가 되려면 무슨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을 때는 무효. 만약에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다? 변호사죠. 자, 변호사의 경우는 세 가지. 변호사도 첫 번째, 변호사 아닌 자가 딱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죠. 강행법규 위반이죠. 그 다음에 두 가지, 변호사가, 여기는 변호사죠. 여기는 변호사 아닌 자죠.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러면 뭐가 된다? 변호사법 위반이죠.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 민사사건이냐 형사사건이냐 다르다.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는 유효,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는 103조에 위반될 수 있다. 다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는데 민사사건에서는 유효, 형사사건에서는 103조에 위반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변호사 아닌 자가 그러면 뭐가 된다?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금전적 대가가 결부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무리 좋은 말도 금전적 대가가 결부돼. 그러니까요, 목적 자체는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금전적 대가가 결부가 되면 103조에 위반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볼까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라든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특별한 청탁을 했다, 행정기관에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가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가 뭐냐? 항상 뒤에가 무슨 말이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 붙어 있어야 돼? 여기 보면요, 먼저 대가란 말이 있어야 되겠죠? 한번 보죠. 여기 수사관에서 허위 진술해 준 대가로 급부를 준다 이 말이죠. 급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보험금을 부정취득하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청탁을 하고 보수를 지급하죠. 보수 뇌물이죠.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가지고 그 사람을 공개 빠뜨리고 난 다음에 그를 치하해 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국부를 받기로 했다. 돈을 많이 받기로 했다 이 말이죠.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자로부터 뭘 받기로 했다? 기부금을 받기로 했다. 기부금. 알겠죠? 다 지금 뭐하고 지금 관계가 돼요? 다 돈하고 관계되죠? 돈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는 뭐란다? 103조 위반이다 이런 말이에요.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금전적 대가가 잇따라 다툼이 있는 경우 이게 이렇게 딱 돼 있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정리를 다 해놓은 것이니까 이것만 보면 돼. 자, 금전적 대가가 있다. 첫 번째가 이런 뭐냐면 이런 것이죠.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위약벌 약정, 위약벌 약정을 봐봐. 여기 위약벌 약정을 봐봐. 위약벌 있고, 여러분 주지직이 있죠? 주직이 있고, 여러분 노태우 비자금이 있죠. 그 다음에 증언의 조건이죠. 증언. 그 다음에 첩관계 이렇게 돼 있죠. 이 지금 5개가 지금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보는 것이냐? 여기서 보시면 의무의 관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채권자에게 말해서 과도하게 중한. 우리는 원래 위약벌 약정은 원래 유효예요. 원래는 유효인데 우리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수 있잖아요. 원래 유효인데 과도하게 중한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이건 주지직을요 3억 주고 샀어. 3억 주고 샀어. 이건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주지로 임명했어. 주지로 임명할 때는 돈 줬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주고 사면 돈 주고 샀으니까 위반.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주지로 임명할 때는 돈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노태우 비자금이죠. 노태우 비자금을 보면 노태우 비자금 봐봐.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반사적 행위에 의해서 조성됐다잖아. 비자금 103조 위반. 그런데 그것을 뭐하기 위해서 은닉항에서 뭘 했다? 임치 맡겼다 이 말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무허가 건물, 무허가 숙박업, 무허가 음식점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증언을 하려면 여러분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돈 받아야죠. 그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증언하러? 오늘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요 재판할 때 증언을 간다고 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왜 쓸데없는 데 가냐고.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예요? 그렇고 뭐죠? 가서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둥, 항상 태도가 불량했다는 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없는 건 이제 다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정도 욕 먹으려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 최소한의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봐봐. 통상적으로 용인 이게 중요해. 용인 통상적으로 용인 이게 중요해. 이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한 거? 넘어서는 대가 이것을 초과라고 그래. 초과 이것이 바로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넘어서는 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내가 너 재판하는데 소송하는데 내가 따라갈게 해줄게. 그런데 너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야? 3억. 그러면 3분의 1 나한테 줘. 3분의 1을 받아간 거예요.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첩관계 돼? 안 돼? 안 되죠. 첩을 그만두는 것은 돼? 안 돼? 되죠. 첩을 그만두면서 생활비, 양육비 주기란 거 이건 괜찮다는 거죠. 첩관계는 안 된다는 거죠. 첩을 그만두면서 해서 생활비, 양육비 주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는 위반이고 어떤 경우는 위반이 아니니까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박자금이죠. 도박자금은 103조 위반이죠. 그래서 도박으로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채무의 변제로 봐봐. 토지를 양도하는 거. 그것을 도박빚이죠.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했어. 우리는 도박자금은 갚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빚을 갚기로 계약만 했죠. 계약만. 그럼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대물 변제 예약.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예약.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103조 위반이다. 그러니까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뭐를 한 가지 알아야 되냐면요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 여기 안 나왔나? 여기 뭐 다 두 번째부터 보죠. 도박 재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면 도박 재무에 대해서 여기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완전한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그것은 말소로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해주면요 저당권 등기를 해줬죠. 저당권 그럼 말소로 청구해요. 그럼 이 니은하고 드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불법 원인급여일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한 권리가 이전됐느냐 완전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완전한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죠. 그것은 말소 청구를 못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은 완전한 권리가 이전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말 수 있다. 반환을 말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혀 다르죠. 자,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 처분에 관해서 도박 채권자에게 뭘 줬다? 대리권 수여했다.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 도박 채권자로부터 매수한 자, 그 매수한 선의의 제3자, 제3자가 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3자, 그럼 모르는 제3자 체결이죠. 모르는 제3자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위반되지 아니한다.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박 자금에 관한 것 정확하게, 특히 여러분 봐봐요.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죠. 이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 토지를 양도하거나 그 다음에 대물 변제 예약은 103조 위반이다. 아직 안 줬으니까. 이미 등기가 된 것은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도박 채권자한테 대리권 수여하는 것, 그것은 유효이고, 그 도박 채권자가 누구한테 처분하는 것,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자, 이중매매죠. 자, 이중매매는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